얼마 전 하신혁명 사적지를 찾았던 우리는 이곳 사적지 관리원으로 일하던 한 전쟁 노병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전쟁 노병 리범수 동지는 연료보상을 받은 후 10여 년 동안 자진하여 우리 사적지에서 관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우리 곁을 떠났는데 얼마 전 그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공화국 영웅 리범수 동지.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추억 속에 영원히 남아 빛나게 됐는가. 이렇게 돼서 우리는 뜻밖의 알게 된 한 전쟁 노병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지만 아버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성미가 감옥한 그런 분이었는데 더군다나 자신에 대해서는 점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버님께서 전쟁에 참가해서 락동강까지 나갔댔고 또 전후에는 중앙기관에서 한생을 일해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면 연료보장 받으신 아버님이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서 제가 송이권 낚싯대를 하나 마련해 드렸는데 아버님께서 고맙다고 하면서 받으셨지만 얼마 이용을 안 하셨습니다. 한 3일이나 이용하셨을까. 그때 텔레비전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기 청구가 도사리고 있는 최전위원 소설을 찾으신 소식이 나왔을 때 아버님은 온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시는 아버님 손에는 낚싯대가 아니라 꽃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꽃삽은 어디에다 쓰려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부터 꽃과 나무를 가꾸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법용삽을 줬던 이 손에 그 낚싯대보다 꽃삽이 더 어울린다고 그러시면서 이제부터는 출근길을 보통강이 아니라 하신혁명 사적지로 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더니 정말 다음날 아침에는 그 꽃삽을 법용삽처럼 허리에 촉 차시고 아침 일찍이 집을 나서셨습니다. 낚싯대를 꽃삽으로 바꿔지고 온종일 사적지 관리 사업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바쳐가는 노인. 하신동의 주민들은 이런 글을 두고 언제인가부터는 사적지의 노병아바이라고 정담아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이제 소나기가 이제 퍼부면서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적지가 걱정돼서 달려나오니까 벌써 리범수 동지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제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푹 젖은 손을 이제 만져보니까 불덩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자 나는 전쟁 노병이다. 지난 조국 해방전쟁 시기 우리 전우들이 위대한 수령님이 명령을 간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는데 내 여만한 비에 못 견디겠는가 하면서 사적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적지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며 무성하게 자란 이 나무들에도 리범수 동지의 재취가 숨겨 있었습니다. 저 나무들도 리범수 동지가 함께 심은 나무들입니다. 근데 한 그루 나무가 이제 편하지 못했는데 그 밑에는 이제 큰 바위들 때문에 뿌리가 박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지 말자고 이야기하자 리범수 동지는 이 한 떼기 땅도 우리 전우들이 지킨 땅이라는 거, 저 락동강까지 이제 가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전우들이 이것을 알면 나를 영습지 않는다는 거 하면서 즉시 이제 주변 농촌 마을에 나가가지고 질 좋은 부식도를 가지다가 자기가 정대로 이제 바위돌을 깨고 거기다가 이제
후가 부시도를 이어서 끝내 나무를 삭혀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충성 다해 받드는 것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 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승 세대들,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을 빛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적지 관리에 여생을 바친 리범수 동지였습니다. 이런 그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최전연을 찾으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수십 년간 저축했던 자기의 생활비로 솜동복과 털조끼를 비롯한 겨울용 생활용품을 정성껏 마련해서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오직 당을 따라 충성의 한 길만을 걸어온 리범수 동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내 한생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충성으로 받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마음뿐이었구나. 이제는 너희들이 내 뜻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 당을 충성 다해 받드는 길에 우리 가정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흐르는 세월은 너무나도 평범했던 한 전쟁 노병의 모습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이 세월의 흐름도 위대한 연대에 조국을 지켜 싸운 유명무명의 전사들의 위훈을 끝까지 찾아 빛내어주는 어머니 당의 따사로운 햇빛을 가리울 수 없었습니다. 등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최군의 요로 차례 걸쳐 위대한 연대에 저국을 지켜 피 흘려 싸운 유명 무명 전사들의 위훈을 끝까지 찾아 빛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최근 묘택 동안만 해도 저국 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요로 동지들의 위훈 자료들이 새로 발굴 거중되었고 이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가 수여되었는데 리범수 동지도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8월 초, 당시 최고 사령부로는 다음과 같은 무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최고 사령부 앞, 적들의 비상전략회의에서 주타격 방향이 전선동부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격 날짜는 8월 18일. 이 무전문은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환히 꿰들고 계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군사적 예지를 확증해 주었고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 작전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당시 족들은 조선전쟁에서 계속되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해서 대규모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족들의 주타격 방향이 전선 동부인가 아니면 전선 서부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은 족들의 대규모적인 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세우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당시 적들은 대규모적인 상륙작전과 지상공격으로 인민군 주력 부대를 거의 소멸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 작전에 13만여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탱크, 천여 대의 비행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타격 방향을 전선 동부로 정하고 이 작전의 계획을 하기 및 추기 공세라고 명명했습니다. 또한 적들은 주타격 방향이 전선 서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선 서부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전선 서부로 공격한다는 허위 정보도 흘렸습니다. 그때 족들의 군사행동을 주시하고 연구하던 많은 작전 일꾼들이 족들의 주타격 방향은 전선 서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보시었습니다. 족의 청적 기도와 족 집단들의 배치, 행동 성격,
그리고 전선 덩부의 자연 지리적 특성과 그것이 군사행동에 주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수령님께서는 족들이 원산과 텅천 일대에 새로운 용량을 상륙시켜 지상부대들과의 공격과 배합에서 전선 동부와 중부의 주요 산악지대를 점령하려 하고 있다고 보시었습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는 아군 방어의 주요 방향을 전선 동부로 규정하시고 족들의 작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낼 데 대한 명령을 주시었습니다. 당시 이 작전 계획은 적들 속에서 극비 중에 극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자기들이 몇 달 동안 머리를 쥐어짜며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이 작전 계획을 조선인민군의 한 정찰 일꾼이 뽑아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최고 사령부에 보내온 정찰 일꾼이 바로 리범수 동지였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오랜 기간 적후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최고 사령부를 노리고 달려든 적 간첩들과 우리 후방을 교란하려고 빈위대서 날뛰던 적 패잔병들을 수많이 적발소탕해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적후에서 그가 넘어야 했던 죽음의 고비들과 아슬아슬한 순간들, 그가 발휘한 용감성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리범수 동지의 가슴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는가를 그가 적후 활동의 나날에 지어서 즐겨 외우곤 했다는 자작시의 몇 대목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다. 적후의 길, 걸음걸음 사선을 넘어야 하는 준엄한 싸움길을 나는 떠난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조국이여, 그대는 김일성 장군님의 품, 장군님은 우리의 수령,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내 심장이 고동치는 한 태양의 품 지켜가리라, 수령의 품을 지켜가리라. 장군님 주신 명령을 수행하다 내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힐 수도 있으리. 그러나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 어머니 조국이 부르는 길. 오 조국이여, 그대를 위한 길에서 내 쓰러져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이름 없는 적후전사의 이 넋은 그 품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리. 내 삶은 조국과 함께 영생하리라. 어머니 우리 당은 60여 년 전에 조국을 위해서 남모르게 바쳐온 한 노병의 투쟁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석처럼 찾아내어 금별의 위훈으로 빛내주시옵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지난 조개방 전쟁 시기 아버지가 세운 위인에 대하여 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연은 청비서동지께서는 전우들의 추억에서조차 삭막해지고 우리 자식들도 다는 몰랐던 아버지의 위운에 대해서 찾아주시고 공화국 영충을 수여하도록 운정 깊은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공화국 영충호가 수여되던 날 우리 모두는 한 생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들께 충성다한 아버지처럼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 충성다할 마음속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함께 일하면서도 그가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위훈을 세운 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범수 동지의 모습에서 정말 한 생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위해서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전쟁 노병 동지들의 이런 정신세계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계승하고 따라려야 할 귀중한 위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적후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영사들이 발휘한 영웅적 기운이 결코 위훈담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전승 세대들이 발휘한 조국수호 정신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 내조국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도 어느덧 70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혁명적 의리에 떠받들려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이 세운 분별의 위호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을 부리며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도의 정신을 억세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성 세대들의 이 투쟁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나갈 때 이 땅에는 백성의 역사가 영원히 흐른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